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바꿔라.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마라.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기회를 줘도 결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제쯤 변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묻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우리는 또 한 번 참습니다. 말을 아끼고 기대를 줄이고 때로는 감정을 누르며 시간을 버팁니다. 그게 사랑이라 믿고 정이라 여기며. 하지만 그런 관계가 반복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나를 몰라보게 됩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높던 사람이 자기 의심을 시작하고, 명랑하던 사람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그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나도 점점 달라져 갑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걸 참 오래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 사람 하나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웃으며 사과하지만 돌아서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책임은 늘 회피하는 사람. 고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바뀐 건 단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이해하면 저 사람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지만 정작 그 사람은 오늘도 똑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고치려 하기보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그 진실을요. 사람을 바꾸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잘 구별해내는 게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요.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늘 미루고 자주 아프게 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그 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엔 단순히 상황이 나빠서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힘든 시기를 함께 버티면 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겨줄 거라고 믿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뀐 건 내가 예민해졌다는 비난뿐이었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진짜 그 사람의 변화일까? 아니면 내가 원했던 환상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걸까? 그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 깨달았던 순간, 그 이후로는 자주 묻게 됩니다. 지금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하고 있는가? 사람이 진짜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변화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든 선택의 결과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리고 도와줘도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볼 의지가 없다면 그 관계는 늘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변화를 강요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더 왜곡되기 시작하죠.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나는 조급함에 휘둘리고, 그럴 바엔 고쳐 쓰려고 애쓰기보단 애초에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꾼다는 건 단순히 사람을 잘라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중심에 두고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더 건강한 선택을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때로 혼란스러운 건 사람을 바꾸는 게 미덕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이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죠. 하지만 그건 자기 삶을 버려가며 상대를 붙잡는 슬픈 책임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은 고치려 하기보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대상이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애써 바꾸려 하기보다 거리두기를 선택할 자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혹시 나만 참으면 이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맞춰주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그 마음 너무나 이해돼요. 그런데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며 살아온 당신이라면 이제는 그 질문 대신 이런 물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나 자신을 잃고 있는가? 그리고 언젠가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변화에 내 삶을 걸지 않겠다고. 그 선택이 어쩌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관계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죠.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고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바꿔야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비겁하거나 차가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려는 단단한 용기일 수 있어요. 너무 늦게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다친 후에 내가 나를 놓친 걸 알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존중받는 관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사라진 곳에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애써 고치려는 노력이 아니라 바꿀 줄 아는 결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부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2편, 그 사람은 나를 바꾸는데 나는 왜 못 바꾸는가? 사람을 오래 좋아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웃는 걸 보면 나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내가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감정이 겹쳐지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감정이 내 기준이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배려고, 관심이고, 이해라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점점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말투를 바꾸고, 상처받을까봐 내 의견을 줄이고, 멀어질까봐 내 취향을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불편하다고 했고, 나는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기적이라고 했고, 나는 더 양보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바뀌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말했고, 나는 사랑하니까 그래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뀌어야 했던 사람은 왜 나뿐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고, 여전히 똑같은 말로 상처를 줬어요. 나는 점점 조용해졌고, 내가 가진 것들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격도, 말투도, 웃는 얼굴도. 예전의 내가 점점 옅어지고 있었죠. 그 관계에서 나는 나를 지우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할 사람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나를 바꾸고 있었고, 나는 그걸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자존감입니다. 내가 맞는 말을 해도 괜히 불편하게 만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조금만 감정을 표현해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감정이 반복되면요, 자기 자신에게조차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말을 삼키고, 행동을 조심하고, 감정조차 솔직하게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그렇게 참고 맞췄는데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더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해요. 왜 그 사람은 나를 자꾸 바꾸려 들까?가 아니라, 나는 왜 나를 그렇게까지 바꾸면서 그 관계를 지키려 했을까?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내가 놓치고 있던 나의 욕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내가 이런 점만 바꾸면 그 사람은 날 더 사랑해 줄 거야. 내가 덜 예민하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맞춰주면 그 사람은 변해줄지도 몰라. 이런 식의 기대는 사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합격하기 위한 오디션에 더 가까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나를 탈락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개념의 왜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억누르거나 부정당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진다고 해요. 나는 사실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 사람 앞에선 그게 틀린 것처럼 느껴져.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편한데 그 사람은 늘 내 말투를 지적했어. 나는 잘 웃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웃는 게 어색하게 느껴져. 이런 감정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내가 내 감정을 검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의존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특히 자기가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고치려 했고 나는 순순히 바뀌었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나를 바꾸면서까지 그 사람을 지켜야 했을까?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까? 관계를 지키려다 내 자신을 다 잃어버릴 순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취향에 맞춰 내 색깔을 포기하면서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슬픈 건 다른 사람이 바꿔놓은 나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어떤 사랑도 진짜가 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바뀌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켜져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지켜주는 관계에서만 자랍니다. 오늘 나를 자꾸 바꾸게 만드는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은 정말 당신답게 살고 있는지, 그 질문이 당신을 지키는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해지죠. 왜냐면 그 말 안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실제로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믿고 기다렸던 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을 포기하는 순간 마치 나 자신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전적으로 진실일까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절대 남이 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수용받을 때 비로소 변할 힘을 갖는다고요. 그 말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치려 들면 나는 그 순간 방어하게 됩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모자라다는 평가를 받으면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변화가 아닌 고착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변화는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랫동안 관계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해오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늘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늘 감정적으로 휘둘리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타입이었죠.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좀 바뀌어야 해. 근데 그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록 똑같았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울면서 이런 말을 했죠. 난 그때 아무도 내 편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 모두가 그를 바꾸려고만 했지. 정작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들어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건 못 바뀌는 게 아니라 아직 바뀌고 싶은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 걸요. 그리고 그 이유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런 걸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너 이래서 문제야 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느껴야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자주 상대의 변화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이에요. 내가 잘해주면 바뀌겠지. 내가 한 번 더 참으면 알아주겠지. 내가 떠날까봐 무서워서라도 달라지겠지. 하지만 그런 변화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건 진짜 변화가 아니라 위기 회피를 위한 임시 조정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압력이나 위협 때문에 시작한 변화는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원래대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반면 자기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는 천천히지만 훨씬 오래 유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할까가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스스로 바뀌고 싶은 이유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얼마나 내 시간을, 내 감정을 소모하고 있는가? 이건 이기적인 질문이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한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삶의 방식에 만족하고 있거나 바뀌지 않아도 되는 환경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환경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계속 아프고 계속 다치고 계속 희망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네가 바뀌길 바랐지만 그건 내가 바라는 방향이지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젠 네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자리를 다시 찾기로 했어. 이 말은 차갑지만 굉장히 따뜻한 자기 선언이에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내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패배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상대를 조종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오롯이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당신이 지켜야 하는 건 변할 수도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아픈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리는 것도 용기지만 놓아주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용기 중 무엇이 지금 당신에게 더 필요한지 그건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어요. 4편 이해받고 싶었던 내가 참는 법만 배워버린 이유. 사람이 가장 외로워지는 순간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설명했는데 그게 왜곡되었을 때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그냥 좀 넘어가. 다 그런 거잖아. 상대가 던진 그 한마디가 내가 가진 감정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렸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감정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츰 말이 줄어요.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배워버리면 이해받으려는 시도 자체를 접게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감정을 눌러두고 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참는 건 처음엔 미덕처럼 느껴져요. 성숙해지는 것 같고 어른이 된 것 같고 어디까지나 내가 더 넓은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잊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 걸까? 사랑받고 싶은 걸까? 버려질까봐 두려운 걸까? 이런 질문조차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하게 되죠.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런 말 꺼내면 나만 피곤해진다는 신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해받고 싶었어요. 내가 왜 화났는지, 왜 서운했는지, 왜 그런 말이 아팠는지. 그걸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기대가 반복해서 꺾이면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은 점점 참아야 한다는 명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기대 안 하면 편하더라.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게 좋아. 사람한테 너무 바라는 게 아니었어야지. 하지만 그건요. 진짜 혼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자주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쪽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한번 상처받으면 이해받고 싶은 욕구보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은 점점 자기 안으로 숨어들어요.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갈등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맞추고 조용히 지내는 쪽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참는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위험한 착각도 생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거예요. 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편해지기는커녕 점점 왜곡된 균형 위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만 계속 맞추고 한 사람만 계속 이해하고 한 사람만 계속 감정을 누른다면 그건 더 이상 서로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일방적인 감정의 감금입니다. 내 감정은 갇혀있고 상대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고 나는 매일 나를 잠그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내면은 서서히 마릅니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줄이고 결국은 기대조차 줄이며 스스로를 덜 사랑하게 되는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한때는 말하고 싶었어요. 나도 사실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아. 나도 알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는 거. 근데 그게 나한텐 진심이었어. 하지만 그 말은 한두 번 무시당하거나 그 정도는 좀 넘기라는 말 한마디에 스스로 삼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말들은 마음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순간에 한꺼번에 터져버립니다. 그때 상대는 말하죠. 왜 갑자기 그래?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맞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참게 만든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감정 표현이 미성숙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미성숙한 건 상대의 감정을 반복해서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계속 참고 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이해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받기 위해 참는 법만 배우고 있는가?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해받는 관계에서는 사람이 점점 더 살아나고, 참는 관계에서는 사람이 점점 더 사라져 갑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당신의 감정을 그냥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땐 진짜 속상했어. 나는 그 말이 너무 아팠어. 그 상황이 지금도 떠오르면 힘들어. 그 말이 맞든 틀리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당신의 진짜 마음이니까요. 감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당신만의 기록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그런 관계에서만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5편 미안하다는 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용서해 왔을까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해주니까, 적어도 내 감정을 알아봐 준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참았고 이해했고 또 한 번 기회를 줬죠.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입에 붙인 말일 뿐일까? 그 질문이 자꾸 떠오르는데도 우리는 또 한 번 그 말에 기대게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그런데요, 사과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은 변화의 출발점이어야 하지, 갈등을 덮는 마침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과라는 말로 책임을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감정은 무겁게 건드려 놓고 해결은 가볍게 끝내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왜 아직도 그 얘기 꺼내?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의 감정은 이미 끝났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지만 사과의 핵심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회복될 시간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과는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면 그런 사과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 주고 같은 태도로 무너뜨리면서도 늘 마지막에는 미안해라는 말로 마무리 짓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 정도는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내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의 진위를 확인받으려 하고, 상대의 반응 하나에 내 자존감을 저울질하게 되고, 상대의 사과를 기다리며 내 하루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요, 사람은 사과에 감정적 중독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다가도 그 사람이 와서 미안해라고 말하면 마치 그게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사과를 자주 해야 하는 관계는 이미 자주 상처를 주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사과를 덜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관계지, 매번 잘못하고 그때마다 말로 덮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과는 표현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진짜 미안하다면 말보다 먼저 다음 행동에서 변화를 보여줘야 해요. 사과는 결국 신뢰를 다시 쌓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사과는 무너진 신뢰 위에 종이처럼 얇은 기대만 하나 더 올려놓을 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그러지 않는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땐 내가 잘못했어. 다음엔 조심할게.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다음에 조심하는지, 조심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진심이 보이는지입니다. 만약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과는 그냥 면피용 문장일 뿐이에요. 나는 내 할 말 했으니 이제 넌 넘어가줘라는 뜻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 이후의 행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감정이 귀찮아서 사과로 입막음을 하고 있는가?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사과 하나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 이후 어떻게 다시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예요. 사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끝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상처를 무효화시키는 습관을 멈추셔야 해요.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난 이제 말보다 행동을 볼 거야. 이 결심이 당신을 더 이상 누군가의 반복된 상처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은 물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건 정말 나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자기 죄책감을 줄이고 싶어서였을까? 그 질문이 떠오를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그 관계를 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 질문에 이성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내 감정을 덮는 장치가 아니라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선택하는 관계들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도록. 6편 그 사람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필요했던 거다. 그 사람은 늘 내게 잘해줬어요. 피곤해도 연락을 했고 아프면 달려왔고 내가 힘든 날엔 조용히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어요. 이건 사랑이라고.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땐 그건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했고, 내가 서운함을 표현했을 땐 왜 자꾸 힘들게 만들어 라고 했어요. 나는 분명 감정을 나눴는데 그 사람은 늘 상황을 피했고, 내가 지쳐갈수록 오히려 내 감정이 귀찮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랑이 맞을까?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내가 필요했던 걸까? 이 둘은 겉으로 보면 정말 비슷해요. 사랑도 필요도 상대에게 잘해주고 관심을 주고 곁에 머물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함께 나누는 감정이고 필요는 자신을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랑은 나를 바라보지만 필요는 자기 안의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은 내 감정에 반응하고 필요는 자기 감정만 중심에 둡니다. 사랑은 나를 아끼고 필요는 나를 소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관계를 만들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붙잡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애정을 갈구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나를 진짜로 사랑해서 다가온 게 아니라 그저 자기를 지탱해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라면 결국 그 관계는 한 사람만 점점 더 마르게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봤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통해 자기 불안을 덜어내고 있었던 것 뿐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란 게 늘 처음엔 따뜻해요. 마치 운명 같고 내가 드디어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고 이 사람만은 다를 거라고 믿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진짜 속도가 드러납니다. 내가 아플 때 그 사람은 내 감정을 함께 안아주는가? 내가 지칠 때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며 기다려주는가? 내가 멈췄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옆에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한 건 정말 나였을까? 아니면 내가 해주는 배려, 내가 주는 애정, 내가 맞춰주는 태도였을까? 사랑은 상대가 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은 서로를 함께 지켜내기 위해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내가 준 것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있어요. 그게 단기간이라면 지나가는 흐름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항상 나만 주고 항상 나만 이해하고 항상 나만 참고 있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의무고 의존이고 때로는 감정 노동입니다. 사랑은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때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내가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 내가 없으면 우울해지는 사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기댐일 뿐이에요. 그렇게 기댄 관계는 처음엔 나도 충만함을 느껴요.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내가 점점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겠다면 그건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관계의 구조가 불균형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랑은 무게가 아니라 같이 들 수 있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 짊어지고 있는 관계에서 사랑은 금방 지칩니다. 내가 주는 애정, 내가 쏟는 에너지, 내가 쌓은 배려들이 하나의 감정적 자산처럼 상대에게만 흘러가고 있다면 그건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건 내가 누군가를 계속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해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필요했던 거였다면 그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나는 너무 쉽게 잊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어요. 사랑을 줬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도 아니고 그저 그때 고마웠어라는 가벼운 인사 한마디일 때의 공허함. 그걸 아는 사람만이 이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사람이 되기로 하세요. 그 차이가 당신을 앞으로 얼마나 더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7편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허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지나간 잘못에도 반복되는 실망에도 나는 늘 또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처음엔 그게 배려였어요. 그 사람이 나아지길 바랐고 우리 관계가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 나라도 이럴 땐 이해받고 싶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 감정을 접고 화를 누르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믿었어요. 좋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똑같은 실수는 늘 반복되고 왜 그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방식도 똑같고 왜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데 기회를 주는 건 늘 나뿐인 걸까?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기회를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허용하고 있었다는 걸. 기회와 허용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기회는 조건이 있는 선택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 위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기회는 끝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건을 흐려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지도 몰라. 그땐 상황이 안 좋았잖아. 내가 조금만 더 받아주면 나아질 수도 있어. 그렇게 자꾸 경계를 무너뜨리다 보면 상대는 변하지 않고 나는 점점 지쳐갑니다. 더 슬픈 건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만둘 타이밍을 계속 놓친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걸 줘버렸거든요. 시간도, 감정도, 신뢰도. 그래서 멈추면 손해보는 것 같고 포기하면 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회를 줘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그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건 허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허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기준은 사라집니다. 내 감정은 부차적인 게 되고 상대의 요구는 우선순위가 되고 나는 늘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결국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늘 똑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겪지? 이런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건 착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보호의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은 모든 걸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배려는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선택의 문제고 그 선택은 서로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기회는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믿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한 번쯤은 더 지켜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기회 이후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반복을 허용한 나의 선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관계의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이 참았고 많이 이해했고 많이 기회를 줬어. 근데 이제는 내 감정도 지켜야겠어.
이 말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경계를 세우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사람은 참아주는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기대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는 반복되면 권리처럼 착각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내가 그래도 받아줄 거야. 언제든 다시 잘해주면 넘어가 줄 거야. 이 착각은 내가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나는 계속 받아주었고, 계속 참아주었고, 계속 기다려주었으니까요. 이제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싶다면 조건을 분명히 걸고, 그 조건이 무너졌을 때는 정말로 끝낼 수 있는 준비도 함께 해야 해요. 기회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만 계속 주는 관계는 결국 그 사람에게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에요. 사랑한다면 서로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에는 분명한 기준과 책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려 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나를 깎아내리는 허용인지 한번 조용히 되물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답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8편 나는 왜 항상 변할 거야 라는 말에 흔들릴까?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내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려고 해. 이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흔들립니다. 그 말이 진심일 수도 있다는 기대, 이번엔 정말 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 그 감정 하나에 이미 다쳤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겠다는 말에 약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쏟은 감정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은 손해보며 떠나는 걸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사랑했고 애썼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또 마지막 한 번 자꾸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 사람이 아예 안 변하진 않잖아. 내가 믿어준 걸 계기로 저 사람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처음엔 따뜻한 배려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가장 크게 속이는 착각이 됩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아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여러 번 반복됐고 변화는 말뿐이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또 한 번 그 말을 믿고 싶어질까요? 그건 희망 고문이라는 심리적 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희망 고문이란 작은 기대와 실망이 반복될수록 그 기대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커지는 현상이에요. 사람은 확실한 끝보다 어쩌면 이라는 가능성에 더 오래 매달리게 되는 존재거든요. 그 가능성이 나를 구해줄 것 같고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기다린 시간이 보상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애매한 기대가 결국 나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희망은 행동에서 피어나야 하지 말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것. 진짜 변화는 다짐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변할게라는 말 뒤에 일주일, 한 달, 그 이후까지 태도와 감정이 달라졌는지 정말 나를 배려하는 방식이 생겼는지 거기서 진짜 희망이 자라나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관계를 붙잡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연막 속에 우리는 또 한 번 상처받고 또 한 번 자기 감정을 부정하고 또 한 번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왜 난 자꾸 이 말에 흔들릴까? 그 질문은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보다 더 먼저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를 증명하는 건 시간과 행동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동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말만으로 용서하고 기대하고 참는 건 그저 감정의 소비일 뿐이에요.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사랑도, 이해도, 기회도. 그 모든 게 다 허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그만큼의 애정을 줘야 합니다. 내가 매달리는 이 관계가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준 감정의 회수를 위한 집착인지 조용히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이 달라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받고 싶은 거였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누구의 말도 아닌 자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다시 자기 삶의 중심에 자신을 세우게 될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들과만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우리가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구편 바꾸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늦지 않게 떠나는 용기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이렇게 떠나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걸까? 그 사람에게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만큼 정이 깊어졌을 때 상처를 받으면서도 한 발 물러서려는 순간마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맴돕니다. 사랑했으니까, 함께했던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도 잘해주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떠나는 내가 더 나빠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이기적인 건 상대가 아니라 당신이 떠나주는 걸 고마워하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란 자기만을 위해 모든 걸 결정하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느끼는 미안함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 머무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자꾸 혼란을 겪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와 자신을 위한 결단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버리거든요.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그 사람이 더 상처 안 받을 텐데, 내가 먼저 떠나면 그 사람은 무너질지도 몰라. 그런데요,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오래 상처를 견디고 있었는가. 남을 지키기 위해 나를 망가뜨리는 일, 그건 결코 착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둘 다 무너지는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관계를 떠난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내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존중받지 않는 곳, 내 말이 가볍게 흘러가는 곳,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곳에서 계속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떠나는 시점이 빠를수록 나를 회복하는 시간도 짧아진다는 것. 물론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 정도로 떠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은 노력하면 바뀌기도 해. 맞아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스스로 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떠나는 건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 변화의 실험대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나를 더 이상 소홀히 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더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더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지 않기로. 사람들은 종종 끝까지 버티는 걸 미덕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끝을 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떠나지 못해 계속 다치고 있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침묵 속의 상처일 뿐이에요. 이제는 관계의 종착점에 도달했음을 인정해도 됩니다. 그 인정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순간입니다.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늦게 떠나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늦게 떠나면 그만큼 상처가 깊어지고, 그만큼 회복은 멀어지고, 그만큼 스스로를 잃게 되니까요. 남은 감정이 아깝다고요? 그건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증거예요. 그건 지워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다음 관계에서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자양분입니다. 떠나야 할 타이밍을 알아차리는 건 어쩌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진짜 사랑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감정이니까요. 오늘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하는 선택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해줄 겁니다. 시편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바꿔야 할 것은 결국 내 선택이다. 그 사람이 바뀌기를 참 오래도 기다렸습니다. 말로는 변화하겠다고 했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고, 짧은 순간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변한 건 늘 나뿐이었습니다.
내가 더 참았고, 내가 더 조심했고, 내가 더 많이 애써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내가 얼마나 무거운 감정을 끌어안고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변화보다 습관에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허용하는 그 익숙함이 상대를 안심시키고 결국 나를 더 쉽게 대하게 만들죠. 왜 나는 똑같은 상황에 반복해서 놓이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은 대부분 상대가 아닌 내가 놓인 자리에 내가 스스로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나를 계속 두려는 내 선택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그 선택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많이 애썼죠. 바라보는 감정으로, 붙잡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희망으로. 근데 이제는 그 감정을 기회로 바꿔야 할 차례입니다.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건 본성의 문제이기보다 의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의지가 상대에게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랑도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가 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족함을 이해하기 위해 내 기준을 낮추지 않기로 했어. 나는 누군가의 변화를 증명받기 위해 내 마음을 계속 저당 잡히지 않기로 했어. 나는 지금부터 나 자신에게 더 정직하기로 했어. 이건 단절이 아니라 복원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 그건 상대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덜 다치게 하겠다는 선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의 방향까지 흔들리게 만들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남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선택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로 하세요. 이 선택은 두렵지만 결국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앞으로 어떤 관계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당신은 다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이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려야 할 선택은 단 하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 자신부터 바꾸는 것.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더 이상 고쳐 써야 할 관계 안에 갇히지 않게 될 겁니다.